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서희택 교수입니다. 이건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데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수소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아, 특히 이제 암모니아에 좀 방점을 둬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수소경제 가치샷을 완성을 위한 암모니아 수송 및 활용 기술인데요. 최근에 암모니아와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는 선박 연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듣기로는 발전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수소의 운반체로서 사용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P에서 2021년도에 이제 발표한 에너지 아웃룩인데요. 보시면은 최근의 상황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좀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오렌지 선을 보시면 2016년에 발표한 거, 2020년에 발표한 거, 2021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6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제 석탄의 경우가 이제 평행으로 쭉 가면서 천연가스하고 오일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질 거라는 예보를 했던 건데 2021년도에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석탄은 하강 곡선, 천연가스는 완만한 상승 곡선, 그다음에 오일은 이제 수평 곡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친환경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 에너지원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시면은 거의 녹색, 빨간색, 회색이 다 화석연료인데 2050년이 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비즈니스 애주얼인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래피드 시나리오하고 넷제로 시나리오를 보시면 그 화석연료 그 중에서도 특히 석탄하고 오일의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마린 섹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마린 섹터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사용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BP에서도 이제 에비에이션하고 마린 쪽에서의 그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에비에이션 쪽은 확실히 오일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컨벤셔널한 오일과 바이오퓨얼을 얘기하고 있지만 마린 쪽에서 2050년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오일의 비중이 있을 건데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소와 가스와 바이오퓨얼이 상당 부분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암모니아는 하이드로젠 캐리어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이드로젠 기반의 액체 연료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 하이드로젠 섹터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모니아가 연료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생산 기술 관련된 기술적인 진보가 요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2021년도에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수소 생산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면은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기가 스케일의 프로덕션, 그다음에 라지 스케일,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인테그레이티드 하이드로진 이코노미 프로젝트들이 많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세 개가 지향하는 바는 제로 카본이기 때문에 수소로 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져 있고요. 따라서 17개의 온고잉하고 있는 하이드로젠 프로젝트, 그래서 총 생산량이 0.2 밀리언 톤 퍼 애넘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봤을 때 그 전체가 다 수소로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도 있지만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의존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 수소 같은 경우에 어려운 점은 이 수소의 생산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천연가스 기반의 수증기 개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CCS가 붙어서 블루 수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뉴어블 에너지를 이용한 그린 수소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수전의 기술의 용량의 한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도 블루 수소하고 그린 수소가 함께 시장에 진입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하고 이제 수요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수소는 생산지에서 수요지로 이동을 할 텐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와 수요지가 그렇게까지 멀지 않기 때문에 뭐 다양한 형태의 수송이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호주를 비롯해서 뭐 중동, 그다음에 미국 다양한 수소 생산 국가에서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천연가스 사용 국가가 되겠죠. 이 천연가스가 수소로 전환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굉장한 수요가 발생을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특성상 수소를 직접 생산하기에는, 특히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중국 일부에서는 수소를 수입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지와 수요지가 다르다는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LNG처럼 대륙간 수소를 수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형태의 수소의 수송이 가능하느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이 연구가 되어져 왔고, 또한 시장에서 요구하는 또 기술적인 성숙도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퀴드 암모니아나 리퀴드 하이드로젠입니다. LOHC, 이건 이제 메칠 사이클로헥산 계열의 방향족 또는 사이클로헥산 계열의 탄화수소고요. 메탄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위 부피당 저장이 되는 수소의 질량, 즉 가운데 표시된 스토리지 캐패시티이기 때문에 리퀴드 암모니아가 가장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의 생산에서 필요한 에너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하이드로젠은 그냥 증발만 시키면 되는데, 반면에 리퀴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425도씨의 온도가 필요가 하고요. 그다음에 LOHC는 350도씨, 메탄올은 250도씨 온도가 필요가 됩니다. 근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메탄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메탄올의 단점 중에 하나는 톡식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탄올을 수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 중에 LOHC와 더불어서 가장 낮습니다. 수송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메칠 사이클로헥산 같은 LOHC 계열의 탄화수소는 이 카본으로 이루어진 사이클릭 분자 구조에 수소를 뗐다 붙였다는 거기 때문에 일정량의 핵산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배로 수송을 할 때 70% 이상은 항상 뭔가를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배가 저항을 충분히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리퀴드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보일링 포인트가 마이너스 253도라는 좀 극한 조건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NG가 많이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지만, 이 마이너스 163도도 되게 쉽지 않은 인슐레이션이었는데, 마이너스 163도에서 예를 들어서 30cm의 인슐레이션 두께가 필요했다면 마이너스 253도에서는 약 1m의 인슐레이션 두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송을 위해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스토리지 캐패시티가 가장 높고, 크래킹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뭐 매니지먼트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미 네트워크, 그러니까 생산 인프라하고 분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암모니아가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주,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모두 있는 암모니아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암모니아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소 캐리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암모니아 수요에 대해서 이제 수소 인프라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보시면은 호주 지역의 필바라 프로젝트,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의 프로젝트, 그다음에 오만, 이런 데를 보시게 되면 수소를 생산을 한 다음에 수출을 할 때 암모니아 형태로 수출할 것이다 라는 지금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암모니아를 일정 암모니아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벙커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발전 연료로 쓸 거다라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암모니아 합성할 때 이 에너지 비용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천연가스 기반으로 수소를 먼저 생산을 한 다음에 수소와 질소를 이제 합성을 하는 하버보시 공정을 돌리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고요. 천연가스를 약 8불, 8기가줄당 8불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지금 블루 암모니아가 약 22불, 그다음에 그린 암모니아가 24불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연가스를 8불로 예상을 했을 때에 비하면은 암모니아의 비용이 이제 3배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많은 그 국가들이 최근에 탄소세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가 250에서 300불까지 올라가는 2040년 이후가 되면 오히려 암모니아가 더 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미 갖춰져 있는 잘 구축된 인프라, 다른 수소나 액체 수소나 메탄올에 비해서 좀 더 마일드한 조건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암모니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다라고 뭐 ABS, IEA 여러 군데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암모니아 자체의 특성을 보시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또 어드밴스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소나 수소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없죠. NH3이기 때문에 C가 없다 보니까 연소했을 때 CO2 발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 연소를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암모니아와 에어가 탈 때의 화염이고 오른쪽이 이제 메탄과 에어가 탈 때의 플레임 이미지를 이제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메탄에 비해서 화염이 굉장히 길고 색깔이 이제 오렌지색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발표하신 논문들을 보게 되면 암모니아는 일단 연소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이그니션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연소 특성이 좋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 적용을 해서 연료로 사용을 할 때 순수하게 암모니아만 사용을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따라서 다른 연료와의 혼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만에서 얘기하는 암모니아 엔진 같은 경우에도 HFO나 디젤을 10% 정도 혼수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로 카본 퓨얼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이드로카본 연료가 공급이 되니까 따라서 바이오 연료가 함께 공급이 된다거나 아니면 암모니아 이외에 다른 무탄소 연료, 그러니까 수소 같은 걸로 혼소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그 바이오 메탄올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수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 이제 액체 수소에 비하면 훨씬 더 마일드하죠. 현재 이미 수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LPG 운반선을 기반으로 해서 IGC 코드가 적용이 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수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송과 관련돼서는 이미 잘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래시 포인트는 다르지만 이제 그러니까 상압에서의 보일링 포인트나 45도씨에서의 베이퍼 프레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타입 A 탱크를 가지고 저장을 해서 수송을 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료 탱크로 사용을 할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타입 C가 좋을지 아니면 여기서도 여전히 타입 A의 온도를 낮춰서 해주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 엔진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공급 시스템하고 간단하게 좀 더 다루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암모니아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이 대체 연료의 문제점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엔진 기술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인데 그 중에서 암모니아는 약간 좀 나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서는 LPG 엔진을 개조해서 이 듀얼 퓨얼 엔진으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4년이나 2025년에 지금 엔진 딜리버리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몇몇 중공업에서는 지금 그 만에서 얘기하는 걸 기준으로 선박을 설계하고 있고 2027년, 2028년 정도에 배가 건조가 되어서 진수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행정 엔진을 지금 기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공급되는 암모니아는 대략 80바, 70에서 80바 사이, 그다음에 25도에서 45도 사이의 암모니아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암모니아는 영하 약 33도 또는 영하 40도 정도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영하 30도 밑으로 내려가면 다 극저온 상태죠. 그래서 극저온 상태의 연료를 가지고 와서 히팅을 해준 다음에 압력을 가압을 해서 그 적정 조건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퓨얼 서플라이 시스템이랑 퓨얼 밸브 트레인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LPG 쪽에서는 없는 넉아웃 드럼과 암모니아 캐치 시스템이 두 개가 함께 갖춰져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대표적인 그 톡식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생산 중단을 할 때, 그 엔진의 공급 중단을 할 때 배관에 채워져 있는 암모니아를 N2로 벤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밸브 트레인에서는 이 N2 퍼징 액션이 필요하게 되고 N2를 퍼징을 한 다음에 넉아웃 드럼에서 기화를 시켜서 암모니아 캐치를 해주는, 그러면 암모니아 캐치는 가장 쉬운 거는 물에 녹이는 건데, 이 물에 녹여서 암모니아 수용액을 만들려면 굉장히 큰 용량의 물탱크가 배에 상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건 물에 녹이는 거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암모니아 캐치를 할지 이 부분도 좀 기술 개발이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요. 그 LPG 엔진을 기준으로 해서 N2를 가지고 퍼징을 한다는 시나리오를 한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2분 이내에 이 파이프라인을 채우고 있는 암모니아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배관 길이를 보니까 대략 100m, 100m, 200m가 좀 넘습니다. 볼륨도 꽤 되는 편이죠. 그래서 모델링을 해보게 되면 이거 비슷한 그 출구 쪽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암모니아가 액체로 나오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약 30초 정도죠. 30초가 지나가게 되면 갑자기 질소하고 암모니아가 가스 상태로 같이 나오게 되고 60초 정도가 지나야지만 암모니아가 딱 모두 배출이 되고 이제 나이트로젠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2분 이내에 배관에 있는 모든 암모니아를 배출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배에 있는 시스템들은 그냥 온오프 밸브죠.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딱 30초 이내에 열 수 있는 밸브지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천천히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밸브 오프닝 면적을 120초 동안 여는 거랑 300초 동안 여는 거랑 600초 동안 여는 거랑 천천히 여는 거랑 같이 해보게 되면 밸브를 천천히 연다고 하더라도 2분 이내에 암모니아가 배출되는 것은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압력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암모니아 캐치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그 넉아웃 드럼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암모니아의 양은 120초일 때는 12리터, 300초일 때는 9리터, 600초일 때는 이제 8리터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자체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600초로 천천히 열면 천천히 열수록 조성이 더 암모니아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새로운 그 연료가 도입이 되어서 새로운 설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성을 할 때는 안전 규정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수소는 파워 제너레이션, 모빌리티, 그다음에 산업에서의 다양한 재료로 인해서 그 수요가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하게 수소 프로젝트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생산지하고 수요지가 다르다는 이슈로 인해서 수소를 수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수소 수용이 좋은지는 앞으로도 기술 개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암모니아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암모니아는 발전 연료하고 선박 연료로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암모니아를 요구하는 시장의 요구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암모니아의 수송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LPG하고 유사한 성질 때문에 이미 암모니아를 수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선박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암모니아 레디, 그다음에 LPG 암모니아 듀얼 트랜스포테이션도 가능한 많은 선박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에 만에서 2행정 암모니아 추진 엔진을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퓨얼 서플라이 시스템과 다른 옥실러리 시스템들도 설계와 그다음에 개발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 암모니아 생산하고 분배가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수소의 밸류체인 구축이 맞물려서 앞으로 어떻게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IMO의 GHG 전략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